네, 안녕하세요. 3월 달에 보고 4월 달 오래간만에 보네 이게. 자, 지난번 등기 신청 뭐 이제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 이제 했는데 뭐 지난 시간에 일단 뭐 했던 건 등기 신청 정보, 즉 신청서에 이제 기재되는 거. 자,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첨부 서류, 여기에 대해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단 뭐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정명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주로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뭐 계약서, 이런 내용이 첨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기원이 이제 정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등기와 관련해서 뭐 관련된 이제 서류 쭉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게 243페이지 뭐 인감 증명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또 여기 이제 첨부 정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등기 원인 정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네? 네? 원인 증명서 이거잖아요. 등기 원인 증명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수 정보 뭐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와 관련해 가지고 뭐 들어갈 때 특히 이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의해서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거래 신고하고 그리고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거래 신고 관련된 내용 자 이게 이제 또 첨부 정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필 정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뭐 반드시 이제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자 이거 이제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인데 제공하는 게 소송에서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얘는 별도로 예외적으로 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 등기필 정보는 이제 여기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243페이지에 뭐 인감증명서가 이제 첨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일단 왜 첨부가 되냐면 이거는 이제 등기 의무자께 첨부가 되는데 처분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의 이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는 대상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야. 소유권자가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할 때냐?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권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의관나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감증명 첨부한 건 등기 신청의 이제 진정성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합니다. 그런데 대상의 원칙은 이거야. 등기부상 소유자로 뭐야?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해서 뭐가 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이때만 첨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 매매 계약이면 지금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때 지금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매수인이죠. 현재. 그래서 매수인이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근데 얘가 지금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매매 계약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의 인감증명이 들어가냐? 매수인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원칙을 잘 알아두시고 여기 해당 안 되면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로 2번입니다.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원칙이에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뭐가 됐을 때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을 할 때 이때는
등기 의무자, 즉 소유자의 뭐가 첨부가 돼야 되냐? 인간 증명이 첨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전제를 잘 알아두시고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할 때 뭐가 됐을 때?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다 전제가 뭐가 돼 있어요? 소유권이 전제가 돼 있죠. 그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이다, 저당권 설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설정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소유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되냐? 제한받는 거예요. 여기서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자는 자, 설정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하고 저당권 취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설정자 이렇게 놓으면 설정자는 자기가 가지고 권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는데 무슨 권리가 제한되냐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되는. 그래서 설정자 이렇게 놓으면 설정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이렇게 놓으면 등기와 관련해서 일단 권리와 관련해서 제한받는 사람 누구란 얘기예요? 소유권자예요. 그럼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 건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등기와 관련해서 권리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되죠. 그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 설정 등기는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소유자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증명이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 이렇게 놓으면 설정만 놓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요. 설정이 누구냐? 그 설정이라는 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받는 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 이렇게 놓으면 설정자가 소유권과 관련해서 제한받는 설정자는 누굴 의미하냐? 소유자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자, 이거 등기에 있어서는 설정자, 소유자가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돼요. 얘가 지금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구의 인간 증명이 들어가냐? 설정자, 즉 소유자의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인간 증명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틀리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하고 뭐가 또 헷갈리냐면 그 밑에 니언 보면 그게 보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 이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세권 이전이다, 저당권 이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건을 양도하는 거야. 전세권이라는 물건하고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뭐 하는 거냐? 양도하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 이전하고 저당권 이전은 일단 양도하는 사람, 양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등기부상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또는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세권하고 저당권을 뭐하냐? 넘겨주는 거야. 넘겨주는데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이야기야? 양수인한테 넘겨준다. 그 양수인은 누가 될지는 모르죠. 양수인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전 이렇게 돼 있으면 물건의 양도예요. 여기 지금 일단 물권자, 전세권하고 저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 물권자가 다 누구예요? 전세권자, 저당권자죠. 그러면 여기 양도, 양수와 관련해서 소유자, 즉 설정자. 자, 이 사람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양수는 누가 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놓으면 원래 설정자 즉 소유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등기부상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던 게 다른 제3자한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전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필요가 없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설정하고 이전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설정은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뭘 받는 거냐? 제한받는 거예요. 제한받기 때문에 설정자 이렇게 놓으면 설정자는 누구냐? 소유권자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가 되고 나서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전세권하고 저당권 물권을 뭐 하는 거냐? 양도를 하는 거야. 누가 양도해 주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소유자는 뭐야?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의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 다 틀린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이전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소유자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 관계를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설정할 때는 소유자가 설정자가 소유권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에 뭐가 들어가요?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요. 그럼 반대로 지금 설정을 했던 걸 말소를 한다는 얘기야. 전세권 설정했다가 말소해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할 때 자, 말소 등기가 되면 전세권이 소멸하죠. 말소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소유자가 사용 수익 제한 받다가 그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설정자, 즉 소유자가 말소 등기에서는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 즉 전세권자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얘는 그냥 뭐로만 등기가 돼 있어요? 전세권자로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는 소유자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권자의 인감 증명은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니은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전 이거는 설정자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다 기대인데 이때 말소 등기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 말소해요. 그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 자체가 전세권자인데 자 얘는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뭐야? 인감 증명은 필요 없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일단 가장 두 개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니은부터 쭉 나와 있는 건 니은이란다. 2번부터 나와 있는 건 여기 원칙에 대해 가지고 예외 이게 원칙에 대해서 예외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은 왜 예외냐면 자, 2번은 왜 예외냐면 그게 이제 2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 지금 이제 등기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갑이고 그다음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 체결했고 을이 가등기에 놨어요. 그럼 지금 가등기했던 걸 말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가등기 말소를 하게 되면 가등기 말소에 따라 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은 갑이겠죠. 얘는 가등기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등기 말소가 되면 등기부상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 없어지니까 손해보죠. 근데 지금 등기 의무자가 을인데 그러면 을이 지금 얘가 소유권자냐 이거예요. 아직 소유권자는 아니죠. 뭐만 한 거예요? 가등기만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안 맞죠.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법에서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는 가등기권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얘는 인감증명 첨부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왜 출제해야 되냐면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원래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만 뭐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소유권과 관련해서 가등기한 사람이 말소를 할 때는 이때는 말소 의무자, 즉 말소 등기 의무자, 즉 을과 관련해서는 인감증명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출제가 되냐면 여기 안 맞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2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나 지상권, 자 이런 거 이제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이제 등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등기 의무자인데, 자 말소 등기할 때도 일단 공동 신청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등기 필정보, 자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자 이거 이제 분실하게 되면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확인 설명서 이런 거 작성해요. 그래서 그런 확인 설명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할 때는 의사를 다시 또 확인하기 위해서 뭘 첨부하도록 되어 있냐? 인감증명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근형인데 3번은 잘 출제가 안 될 겁니다. 왜 잘 출제가 안 되냐? 문장이 길어서 잘 출제가 안 되거나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이거는 뭐 하필 등기 그런 건데 그거는 일단 뭐 좀 예외 사항인데 그거는 나중에 보고 6번이 장애 출제가 됐어요. 6번이 왜 출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 의무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건 등기 신청을 공동 신청할 때 진정성 확인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은 자기가 직접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 원래 진정성 확인 필요 없어요. 자기 와서 직접 하니까. 근데 공동 신청할 때는 진정성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6번은 상속 등기예요. 상속 등기는 원래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니까 공동 신청하니까 원래 인감증명 첨부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나 있는 것처럼 협의 분할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할 때 이때는 협의 분할과 관련해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6번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상속 등기 단독 신청이잖아요. 단독 신청인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 전원에 협의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일단 원칙보다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발소할 때 이때는 가등기권자 얘가 등기 의무자지만 소유자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뭘 첨부하도록 되냐? 인감증명.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자 얘도 이것도 일단 단독 신청인데 이때도 인감증명 첨부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일단 여기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44페이지 가시면 그게 보면 이제 가로 3번 인감증명 제출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번 단독 신청 나 있죠. 단독 신청은 자기가 직접 가서 하니까 원래는 진정성 확인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첨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봤던 6번 같은 경우는 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2번 한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 다음에 합니다 하는데, 한매 특약 등기는 자 원래 이제 소유자 갑이을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서, 자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사가지 오기로 특약을 하고, 이때 이제 특약 원래 채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등기하게 되면 제3자한테 뭐야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가 이게 한매 특약과 관련된 등기. 그래서 이때는 등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나 신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채권 계약인 한매 특약 5년 범위 내에서 다시 사가지고 오기로 하는 한매와 관련된 등기, 자 이게 두 개가 같이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 되겠죠. 갑이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을이 되겠죠. 그리고 한매와 관련된 등기 신청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리고 등기 권리자는 매도인이 한매 등기와 관련해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동시에 접수를 해야 돼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매 특약과 관련해서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가 을이죠. 매수인이죠. 근데 얘가 지금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데 신청할 당시에 얘가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는 상이에요.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잖아요. 신청만 뭐야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동 신청이지만 매수인 아직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이에요. 안 돼 있는 상이기 때문에 얘는 등기부와 관련해서 소유권자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 의무자, 즉 매수인의 인간 증명이 첨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번이 근행이에요. 한매 특약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등기가 아닙니다. 이거 등기가 아니고 뭐냐, 이 등기에. 근데 이거는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매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안 끝났죠. 그래서 매수인 자체가 소유자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때는 한매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 즉 매수인 을의 인간 증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2번이 컨닝입니다. 그건 뭐 뒤에 가게 되면 또 다시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 한매 특약 등기 신청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아직 뭐 등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공동 신청할 때 관공서, 주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등기가 할 때, 뭐 이때도 원래 등기 의무자가 될 때는 인간 증명 첨부 안 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뭐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 또 몇 년이 아니고 몇 개월이냐, 그다음 뭐 제출하는 거 뭐 제출하냐, 뭐 그런 거는 요즘 잘 출제 안 돼요.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는 뭐 주민등록 초본이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다, 인감증명서다, 이와 같은 공적 증명서는 다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냐, 3개월. 3개월인데 온 국민이 다 알아가지고 출제는 잘 안 돼요. 한 7, 8년 전까지는 출제되는데 중개사 시험이 하도 활성화돼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3개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뭐 등기원인과 관련해서 제3자 뭐 허가, 동의, 뭐 성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원이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약 등과 관련해서 계약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할 때 등기권인 계약과 관련해서 강공성 등의 행정기관에 이제 뭐 허가나 또는 승인이나 뭐 동의 자 이런 거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거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와 관련된 허가증이나 승인과 관련된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계약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청장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거기 때 이제 허가 받은 거와 관련해서 허가증 뭐 이런 거 첨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와 관련해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법에서 뭐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다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고 관련법에서 허가 받거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허가나 승인 이게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조건은 되어 있으면 이걸 받았다는 걸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그 같은 이제 서면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 개별법에서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각각 참고하시고 247페이지 가시면 247페이지 가시면 그게 가로 3번 제3자 허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첨부 등을 안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성격이 이거예요. 원시 취득한 거와 관련해서 그냥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한 걸 등기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이런 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뭐 한 거예요. 취득한 거야.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첨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2번 보면 판결서 등의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가장 여기 해당되어 있는 거는 자 이행 판결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관련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허가구역에서 계약 일단 대가 지급에 있는 계약이 허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계약 내용이 뭐와 관련된 계약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대가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하거나 이거와 관련해서 가등기를 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뭘 받아야 되는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해줘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판결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 허가 받았다. 자, 이런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 즉 판결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이때 판결문 가지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그 허가 받은 거 허가증 첨부해야 되냐 그 이야기. 그래서 원래는 판결문 등의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기재나 적시가 돼 있으면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증이나 뭐 승인증이나 동의증 이거 첨부 안 해도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냐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또 있다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번입니다. 2번 판결서 등의 판결서상의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래서 기억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판결서 등에 있을 때는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그 원래는 지금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 허가받았다. 자 이게 있으면 허가증 다시 또 첨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없는데 그 등기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 등기는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판결서상에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허가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니언이 근해요. 니언 보면 그러나 등기권인 정보가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권인과 관련해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뭘 제출해야 되냐? 허가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중개사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도 헷갈리는데 뭐 첨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등기가 뭐일 때만 첨부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이전 등기 때만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248페이지 가시면 이제 그밖에 첨부 정보로서 뭐 대리권한을 이제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 등이 이제 신청할 때는 대리권한. 그래서 뭐 미성년자 명의로 등기를 이제 신청할 때는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뭐 법정 대리인 등의 대리권한, 뭐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그런 게 이제 첨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게 가로 2번 뭐 대리권한을 이제 증명하는 정보가 기대돼 있는데 3번 법인 또는 외국 회사에 기대돼 있어요. 법률상으로 이제 법인은 권리 의무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실체를 갖추고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자연인하고 똑같이 뭐가 되냐? 권리 의무 이제 주체가 돼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법인은 생물이 아니죠. 그래서 행위를 하긴 하는데 누가 행위를 하냐면 대표자가 관련된 행위를 해요. 그래서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사가 있으면 그와 같은 법인을 구성하는 기관이 행위를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 법인 명의로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는데 행위와 관련해서 대표자가 하는데 이때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서 행위를 할 때는 민법상의 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대표자가 하지만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는 이야기야? 법인으로 기속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설립 등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설립 등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냐 이거는 뭘 보고 확인하냐면 설립 등기가 됐으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얘가 대표자니까 법인을 뭐 하느냐 대리해서 행위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리권한이 있다. 이거는 뭐 가지고 확인하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3번 나인데 3번은 법인이나 외국 회사는 대표자,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등기 신청하는데 이때는 자기를 증명한 거. 이거는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야. 이걸 첨부하게 되면 이게 확인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나 있는 4번이에요.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이게 종중이나 뭐 문중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에 법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 이거라 그랬죠. 실체는 가지고 있는데 뭘 안 했냐.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야. 설립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얘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인이 아닌 사단하고 재단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해요. 권리 의무의 주체로 한다는 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뭘 할 수 있냐. 등기라든지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실체는 얘도 실체로 행동은 누가 하냐. 대표자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대표자 하는데 대표자가 대표 권한인지 옴지 등기부 보고는 뭐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 가지고 얘네들이 관련된 신청 등을 행위를 해요. 하는데 이걸 확인해야 돼. 얘네들이 대표할 수 있는 즉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 법인이면 그냥 이거 보면 되죠. 법인 등기부 보면 확인이 되는데 얘네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절차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4번입니다. 4번 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일단 신청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억, 정관이나 규약이나 의사록이 첨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 들어가냐면 얘네들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정관이나 규약이 이게 들어간 거예요.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니은이 중요한 거예요. 니은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원래 그냥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가 돼요. 근데 얘는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뭘 첨부해야 되냐면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야. 그게 가로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 같은 서면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의사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의사록이 뭐냐면 대표자로 관리인과 관련해서 스님과 관련해서 뭐 총회라든지 이거 개최했을 때 그 의사록이 들어가요. 그 의사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님서 이게 첨부가 돼. 그게 첨부가 되는 게 이거예요.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정관을 통해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 스님 증명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따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스님과 관련해서 의사록 또는 스님서 이게 첨부가 돼요. 그래서 니언이 그게 중요한 거야. 니언이 왜 중요하냐면 얘는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거와 관련해서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스님과 관련된 의사록 또는 스님서 이게 첨부가 돼야 돼. 자 그리고 이제 D가 사원총회 결의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즉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 재산 처분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체 모임, 사원 전체 모임에서 의결이 돼야 돼. 그래서 그때 들어가. D가 사원총회 이제 결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속에 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 뭐가 될 때만 등기 의무자가 될 때, 그래서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 첨부한 건 얘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저기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출제되고 특히 여기 대표자하고 관리인과 관련해서는 뭐가 들어가냐 의사록이라든지 이게 들어가. 자 그래서 일단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자 이게 이제 특이합니다. 그래서 대표자하고 관리인은 선임과 관련해서 들어가고 또 주민등록 등본 등도 첨부가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등기부에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리얼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그것도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를 증명한 정보 그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허무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가 되는 사람. 그래서 등기 권리자로서 이제 등기되는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자와 관련된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3개가 등기해야 돼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자, 이게 이제 세 개가 등기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게 나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은 누구 것만 들어가냐? 등기 관리자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외.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관리자 것뿐만 아니고, 자, 누구 것도 들어가냐?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정보, 이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만 등기 관리자뿐만 아니고 누구의 것도 들어가냐? 등기 의무자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매매 등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그럼 이때는 매수인권뿐만 아니고 누구 것도 들어가냐? 매도인의 주민등록 등본도 들어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등기관들이 이제 주소가 등기가 된 이후, 즉 매도인이 옛날 소유자로 등기된 이후 주소와 관련해서 이게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즉 주소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의무자 것도 들어간.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요.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직까지 소유자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나 이럴 때는 등기 의무자께 안 들어가고 어느 경우만 들어가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때만 들어간.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가시면 9번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법인 등일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조세,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거 가세 자료와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이고, 그다음 법인 등이 이제 쭉 나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일 때는 누가 부여하냐 그것만 잘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로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국정부와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법인은 설립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설립등기할 때 이미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에요. 그리고 외국 회사인데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 회사야. 얘네들은 누가 부여하냐? 시장 군수구청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다 이렇게 돼서 걔가 중요한 거예요. 재외국민. 그러니까 재외국민은 일단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거주가 이제 외국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된 경우에는 대번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 대번이 중요합니다. 대번 소재지 관할 등기소.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외국인은 국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요. 그래서 그때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입국을 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그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출제가 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제기관 외국정부 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하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 그 정도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그리고 기타 부동산 표시를 정리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밑에 4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그리고 4번 멸시 등기, 그 4가지는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왜 첨부하냐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하고 건물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이제 표제부에 표시 부분이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치하는지 여부, 면적이라든지 이게 일치하는지 여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 중에서 이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보존하고 소유권 이전 이 두 가지는 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와 관련해서 변경 등기를 할 때 하고 그 다음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도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는 왜 첨부하냐면 변경 등기하기 전에 먼저 대장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 토지와 관련해서 분할이라든지 합병이 이미 대장상이 뭐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등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멸실 저기 하자면 뭐 바다가 된 토지 대장을 뭘 해야 돼요? 말소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소하고 그걸 가지고 뭐 하냐? 멸실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먼저 각종 대장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경우에만 대장이 첨부가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자 이런 등기를 할 때는 대장과 관련된 대장 자체를 첨부를 안 해요. 토지대장, 뭐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 이걸 첨부를 안 해. 자 그래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일단 보존하고 이전 등기 두 개는 첨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표시 변경 등기하고 멸시 등기, 자 이 경우에도 첨부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 4개, 5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게 딱 좋은 거예요. 1, 2, 3, 4, 5. 다음 중에서 뭐 대장을 첨부하는 경우 아닌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출제된. 자 그래서 일단 첨부하는 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첨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가시면 11번 건물의 도면이나 지적도를 뭐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그거는 자 등기 신청할 때 도면 첨부하는 것은 자 토지하고 건물에 있어 전부가 아니고 일부예요. 토지하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 가지고 용익 물건을 설정을 할 때 이때는 용익 물건이니까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런 거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전부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설정할 때는 해당되는 이제 그 설정되는 범위를 특정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자, 이걸 특정해 주기 위해서 관련된 건축물 도면이나 지적 도면에 뭘 해줘야 되냐. 표시해서 첨부해 줘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 이거야. 토지나 건물 전부가 아니고 뭐야. 일부에 대해서 뭐 설정할 때. 용의 물건 설정할 때가 도면이 첨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1번에 건물의 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3번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할 때 그리고 가로 2번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신청할 때 각각 도면을 첨부한다. 그래서 원래 뭐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해 가지고 용익물권 설정할 때는 뭐 다 설정하니까 도면 첨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만 설정할 때만 첨부하냐. 일부와 관련해서 설정할 때 이때만 첨부하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일단 뭐 첨부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첨부 정보가 내용이 뭐 등기 유형에 따라서 쭉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첨부할 때 일단 제일 조심할 거 등기 필수 정보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증명이 원칙하고 예외가 쭉 나눠지기 때문에 인간증명 그거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걔가 주제야 돼요. 주소증명 원래 등기 권리자금 하잖아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고 누구 것도 등기 의무자 것도 첨부를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잘 봐두시고, 어렵게 놓으면 아까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얘네들 놓으면 대리 증명하는 거, 얘는 정관 규약뿐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냐, 선임, 즉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선임 증명이 첨부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출제되면 약간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등기 신청 방법 나있는데 그건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